안녕하세요. 리트넷입니다. 오늘은 자사 생산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생산 프로세스에 있는 계획이나 구매, 품질 이런 건 모두 생산을 위해 있는 프로세스예요. 그만큼 중요하고 또 굉장히 생산까지 이르는 과정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생산 실적을 잡는 데 가지치기 하는 프로세스들 있죠. 가령 계획, 구매, 외주 이런 쪽은 간략하게 자료 입력 정도만 하면서 설명하고요. 빠르게 넘길 예정입니다. 메인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요. 그런 쪽은 따로 유튜브 영상하고 이제 카페에 PPT 매뉴얼이 있으니까 그쪽을 참조하시면 될 거예요. 우선 처음 시작을 생산 계획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계획 앞쪽에 요청이나 승인이 있는데 요건 이제 계획 만들기 위한 중간 과정이고 또 이 부분은 이제 계획 쪽에 따로 유튜브가 있으니까 그쪽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을 일단 이렇게 네 개의 이제 제품을 제가 등록을 해놨거든요. 이 중에서 이걸 다 MRP에서 진행할 건 아니고 두 번째 놈 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찍어서 진행을 해야 또 추적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얘를 또 특별히 한 이유는 그 중에서도 이 BOM이 너무 복잡하면 또 안 되고 또 너무 단순해도 안 되는데 얘가 그래도 BOM이 적당하게 두 뎁스로 해서 있기 때문에 얘로 테스트를 해볼 예정이에요. 얘 BOM을 한번 잠깐 보면은 여기 이제 공통 쪽에 기초 정보의 생산 기초에 MBOM 등록이 있거든요. 여기서 BOM을 등록하고요. 이제 BOM이 등록한 것들인데 그 중에서 만약 트리 구조로 보고 싶으면 여기 다른 품목에서 BOM 정보 가져오기라고 있어요. 여기 이제 다른 BOM 이제 복사할 때 쓰는 건데 여기 이제 트리 구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저, 렉 설치된 서버 얘를 보면 구조가 일단 얘 제품이 하나가 있고 밑에 원부자재가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제공이 하나 있는데 제공도 각각 요 세 개의 이제 부품들을 써요. 컴퓨터를 이제 모델로 한 BOM입니다. 그리고 미리 좀 이제 정리를 좀 하면 얘가 이제 맨 상단의 제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두 건 요게 원부자재 두 건이 있고 그 다음에 제공품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얘가 쓰는 원부자재가 세 건 있고요. 얘는 리드 타임이 4일이에요. 4일. 그리고 얘도 리드 타임이 4일입니다. 그리고 얘는 리드 타임이 5일이에요. 리드 타임이 어디 있냐면 공통의 품목 정보 관리에 보시면 여기 리드 타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리드 타임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요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엑셀을 좀 더 정리를 하면 구성이 얘가 이제 수량이거든요. 얘를 하나를 만들 때 밑에 있는 규격 철판과 나사는 각각 한 개, 두 개가 필요하고 요 제공은 세 개가 필요하고 이 부품들은 이제 12개, 6개, 3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 중간 제공품하고 이 RTX 4090은 서로 1대1 관계예요. 그래서 얘가 3개 필요하면 얘도 이제 3개 필요하고 이렇게 관계가 되는 겁니다. 얘도 표시해 볼게요. 이 생산 계획이 지금 1000개로 돼 있으니까 얘 1000개 만들 때 제온 아이서버 중간 제공품 얘 1000개가 필요하고 RTX 30 아니죠. 얘가 3000개가 필요하고 RTX 4090도 3000개가 필요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거 진행 편하게 하려고 일단 미리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생산 실적 잡는 부분은 요걸로 해서 모델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실적이 나중에는 이제 두 개가 나올 텐데 이 중간 제공품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얘 재고가 만들어지면 요 세 개를 조합해서 얘를 만드는 생산 실적이 두 개가 나오는데 얘를 만드는 과정하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과정이 동일해요. 그래서
반복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얘만 해서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생산 계획에 돌아와서 생산 계획을 만들었으면 이제 MRP를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MRP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MRP 등록 조회를 누르고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획을 이제 지정하는 거예요. 조회를 누르고 계획들이 이렇게 4건이 있죠. 다 1000개로 제가 일단 테스트하기 위해서 맞춰놨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진행하기로 한 거는 요거죠. 렉 설치된 서버 클릭한 다음에 계획 반영하면 이게 MRP가 만들어지고 이 MRP로 소율한 계산을 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렇게 다 해도 되거든요. 다 해도 되는데 이 한 건만 제가 찍어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요게 이제 찍어서 계획 반영해서 한번 해볼게요. 우선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해서 나중에 MRP 진행하면 요 제품들에 있는 원부자재들이 풀리면서 뭐 동일 거래처 동일 품목이면 얘네들이 뭉쳐져서 발주를 내요. 그래서 수량을 합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헷갈리죠. 추적하기 좀 헷갈려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딱 하나만 이렇게 찍어서 진행을 할게요. 예, 계획 반영 누르고 저장 누르면 MRP가 하나가 생성이 된 걸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MRP 소율한 계산. 조회를 누르면 MRP가 있고요. 이 MRP를 가지고 이제 요 소율한 계산 누르면 밑에 있는 작업 지시 요청, 외주 발주 요청, 구매 요청이 각각 생성돼요. 참고로 이제 진행은 이 작업 지시 요청이 만들어지고 외주 발주 요청이 만들어지고 이 두 자료를 근거로 구매 요청이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자, 우선 계산 옵션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뭐 별다를 게 없으면 소율한 계산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소율한 계산 눌렀습니다. 그러면 지시가 2건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외주는 없고 그리고 이 지시 2건에 대한 원부자재들 얘네들이 발주가 구매 요청이죠. 발주 전 단계 구매 요청이 만들어진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얘네들이죠. 얘하고 얘네들. 자, 작업 지시 요청을 보시게 되면 일단 설명드릴 게 있는데 이제 2건이 만들어졌죠. 예상대로 얘가 만들어졌고요. 그럼 얘 2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2건이 만들어졌는데 아까 리드 타임을 이렇게 표시를 했잖아요. 왜 표시를 했냐면 요 생산 요청일 그러니까 나중에 지시일이 될 날짜인데 요 날짜들이 8월 18일, 8월 24일이죠. 요게 왜 이렇게 산정이 됐냐면 계획은 얘가 지금 8월 30일로 돼 있어요. 설치된 완료된 서버가 요 계획은 생산이 완료된 걸 기준으로 하는 날짜거든요. 8월 30일에 얘가 완료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리드 타임에서 역순으로 나가야 되는데 8월 30일이죠. 근데 얘는 리드 타임이 4일이 걸립니다. 리드 타임이 지금 4일 걸려요. 그러면 4일을 뒤로 빼야겠죠. 근데 뒤로 그냥 무조건 빼는 게 아니고 공휴일이나 또 쉬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력을 근거로 빼는 겁니다. 원력이 어딨냐면 공통정보 시스템에 기초정보관리에 생산기초에 원력이라고 있습니다. 이 원력을 들어가서 날짜가 이제 디폴트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는데 회사 자체 쉬는 시간이나 쉬는 날이나 아니면 공휴일을 여기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8월 30일이 이제 생산이 완료되길 바라는 날짜였죠. 그리고 리드 타임이 4일이었습니다. 그러면 29일에는 있어야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8월 24일이 처음 지시가 하나 잡히고요. 8월 24일. 그리고 요 재원 i 서버 7 중간 제공품 얘도 리드 타임이 4일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일에서 다시 뒤로 4일을 가야겠죠.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요 8월 18일 이때가 또 지시가 잡히는 날짜입니다. 그래서 생산 요청일이 8월 18일에 얘를 먼저 만들어야 되고 얘가 만들어지면 다시 24일에 얘를 만드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거 작업 지시 요청 여기 링크가 있죠. 클릭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나 해보면 작업 요청하면
이렇게 작업 요청 화면이 제가 이렇게 왔고요. 지금 하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게 직접 이렇게 행 추가를 해서 만드셔도 돼요. 행 추가를 해서 이렇게 만드셔도 되는데 MRP를 거치게 되면 요 작업 지시 요청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작업 지시를 잡을 때 요청을 근거로 쉽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지금 작업 지시 요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시를 만들어 볼게요. 지시는 생산 시스템의 생산 관리에 생산의 작업 지시 요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작업 지시에 들어가셔서 작업 요청 있죠. 요걸 눌러 볼게요. 그리고 이제 좀 미래의 날짜로 이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날짜를 당겨서 8월 18일 얘를 먼저 작업 지시를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작업 지시가 나왔고 요 밑에 있는 요 항목들이 뭐냐면 이 제온 아이서버 중간 제공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부자재들입니다. 요 비교해 보면 얘네들이에요. 요 세 건이 이 뒤에 이렇게 표시를 해서 잡힌 겁니다. 요 세 건의 그 원부재 재료가 필요하다 요 뜻이고요. 그럼 필요한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 필요하냐면 요 작업 창고가 있어요. 요 제조 창고. 이 제품 마스터 정보에 있는 걸 근거로 이렇게 끌고 오는데 공정도 그렇고요. 요 제조 창고에서 결국에는 요 제온 아이 서버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요 세 개에 대한 이 세 개 부품에 대한 재고가 소진이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 제조 창고에 이 세 개의 원부자재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실적 잡을 때 얘네들을 소진시켜서 만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재고가 필요하다. 요 원부자재 3건에 대한 재고를 다오 하는 요청이 이 소모품 출고 요청입니다. 보시면 이게 필요한 소유량이 계산되고요. 현재 작업 창고에 있는 재고, 그러니까 요 제조 창고죠. 요 작업 창고 재고가 지금 다 0이라는 거고 이거는 이만큼 요청을 만들 예정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게 되면 이 출고 요청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이 출고 요청은 어디냐면 나중에 이 출고 요청을 가지고 구매 자재 관리에 출고 관리에 생산 출고 요청 처리 있죠. 여기에서 자재팀에서 이 자료를 보고서 이제 출고 처리를 하는 겁니다. 뭐 제조 자재 창고나 그런 데서 제조 창고로 재고 이동을 해야겠죠. 자, 다시 소유량 계산에 들어와 보면 이제 여기 지금 아무 표시가 없는데 작업 지시 지금 아무 표시가 없죠? 다시 제조를 해볼게요. 제조를 하게 되면 표시가 됩니다. 이게 진행된 거예요. 진행이 되면 다음 진행된 업무의 전표 번호가 표시되고 얘는 외주 발주도 그렇고 여기죠. 그리고 구매 요청도 여기 진행이 되면 여기 표시가 돼 있고 링크를 클릭할 수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전표를 확인하기 쉬우실 겁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실적을 이제 잡는 게 남아 있는데 그 전 단계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 작업 지시를 보면 요 재고 요 3건에 대한 재고가 지금 없죠. 네, 지금 없습니다. 요게 뭐냐면 다시 MRP 소유량 계산에 들어가서 이거예요. 구매 요청. 요거를 발주내서 구매를 해서 재고를 올리고 다시 제조 창고까지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생산 실적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구매 발주에 의한 자료가 전표가 잡혔습니다. 제가 이 꼴을 잡았고요. 이 원부자재에 대해서 요 부분은 따로 또 진행을 하게 되면 그 영상이 길어져요. 그리고 따로 그 구매 발주에 대한 부분은 영상과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참조하시면 될 듯 하고요. 지금은 요 세 개 품목에 대해서 이렇게죠. 세 개 품목에 대해서 재고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시에서 방금 작업 지시에서 요 소모품 출고 요청에 대해서 우리 쪽에 재고는 있는 거죠. 다만 아직 제조 창고에는 아직 재고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이것을 제조 창고로 재고를 누가 넘겨주냐면은 지금 요청은 우리가 했잖아요. 이 요청에 대해서 자재팀에서 재고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거 한번 봐볼게요. 생산 시스템에 구매 자재 관리에 출고 관리에 생산 출고 요청 처리. 요건 이제 자재팀에서 요청을 보고서 처리를 하겠죠. 이 뒷부분이 중요한데, 뒷부분이 요 품목 3개에 대해서 재고가 지금 이 전체 재고입니다. 입고를 제조 창고로 넘겨주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한 화면이에요. 그래서 출고 창고를 선택하면 지금은 이 창고를 지정하면 재고 수량이 그 창고에 대한 재고로 바뀝니다. 지금은 자재 창고에만 재고가 있기 때문에 숫자가 안 변하는 것 같은데, 창고가 여러 군데에 나뉘어 있으면 출고 창고에 따라서 재고가 다시 가져오니까요. 이 숫자 변동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이 화면에 수불이 일어나는데, 자재 창고에서는 요 수량만큼 빠지고요. 요 입고 창고, 요 제조 창고에는 그만큼의 수량이 올라가서 나중에 생산 실적 잡을 때 재고가 소진될 수 있습니다. 저장을 해볼게요. 예, 저장이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작업 지시까지 됐으니까 생산에 가서 실적 등록을 들어가서 이 화면도 직접 제품을 입력해서 등록할 수 있고요. 방금 우리가 입력한 작업 지시를 통해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 건이죠. 자, 자료를 이렇게 불러왔고요. 위에 보시면 우리가 생산하려고 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들, 아래쪽은 이제 소모품입니다. 설비를 입력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원부 재료를 갖고 왔는데 재고가 있죠. 이 재고는 바로 이 제조 창고에 대한 재고입니다. 방금 전에 생산 출고 요청 처리해서 옮겨준 재고예요. 이 재고가 모자르면 저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을 하게 되면 참고로 얘가 QC를 안 하는 제품 같은 경우는 바로 제조 창고로 재고가 올라갑니다. 1820개만큼. 그리고 얘는 재고가 바로 소진이 되겠죠. 만약에 QC를 하는 품목이다 하면 얘는 바로 제조 창고로 재고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QC 대기 창고로 하는 곳에 일단 재고가 올라가요. 완전히 우리 재고가 아니라는 거죠. QC를 하기 전에 재고다 이런 뜻입니다. 얘는 그냥 제조 창고에 소진이 되고요. 참고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제온 아이서버 중간 제공품은 QC를 하는 품목입니다.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일자가 7월 29일이네요. 일자를 다시 바꿔서 얘를 8월 18일로 하고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했고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고가 빵이 됐죠. 예, 그 수불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제온 i7 서버 얘는 QC 대기 창고로 재고가 올라갔고요. 현재고 현황에서 보면 이게 보입니다. 그리고 QC를 해야겠죠. 품질, 시험 등록, 그리고 시험 요청. 자, 불러옵니다. 방금 시험 요청을 불러왔는데 자료가 있었잖아요. 이 실적 등록을 하게 되면 이 자료가 시험 요청이 만들어져요. QC 쪽은 따로 나중에 매뉴얼하고 유튜브 영상을 찍을 텐데 다이렉트로 시험 등록을 할 수는 없고 요청이 다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이 시험 등록을 저장하게 되면 그 요청 자료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시험 요청을 통해서 불러와서 방금 우리가 실적 등록한 자료를 불러올 수 있고요. 시험 내역이나 이런 부분도 나중에 이제 QC 쪽 요청 매뉴얼을 찍을 거예요. 용상하고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수검사로 해서 그냥 전량 합격으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 누르고 그러면 제가 수불 화면을 다시 보여드릴 텐데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실적 등록을 하면서 얘네들 밑에 있는 소모품은 바로 이제 소진이 되고요. 제조 창고에서 얘 같은 경우는 만들어진 제품 같은 경우는 QC 대기 창고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 시험 등록을 하게 되면 QC 대기 창고에 있는 그 물량이 빠지고
우리가 원래 등록하려고 했던 이 제조 창고로 재고가 올라갑니다. 지금 우리가 QC 시험 등록했고요. 수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물류에서 품목별 수불 현황에서 날짜를 좀 조정을 할게요. 과거 자료 수불 다 섞이면 헷갈리니까 품목은 요 텍스트 검색에서 찾기 힘들면 텍스트 검색에서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게 포커스 이동합니다. 여러 개 포커스 이동하니까 요거 쓰시면 되고요. 여기 있네요. 입력 누르고 조회를 하게 되면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그 처음에 이제 그 실적을 잡았을 때는 QC 하는 품목, QC 대기 창고로 이렇게 입고가 되고요. 요 두 놈이 이제 QC를 했을 때입니다. QC를 하게 되면 QC 대기 창고에서 재고가 빠지고 다시 제조 창고로 입고가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재고가 4,820개 이제 기존에 있던 재고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수불이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사실 QC 되기 전에 재고를 쓰지 못하게 하려는 그 이유가 가장 크죠. 그 부분은 나중에 시험 등록을 따로 이제 매뉴얼과 영상을 할 때 뭐 전수 검사냐 샘플 검사냐 이렇게도 있거든요. 요 부분을 이제 설명하면서 같이 이제 이런 부분도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획부터 QC까지 해서 재고가 올라가는 자사 생산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외주 발주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외주 발주는 이 MRP 소요량 계산할 때 이쪽입니다. 외주 발주. 외주로 나가서 이제 생산해 가지고 오는 그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예,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